행정 자동화인데, 요거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법원 행정 자동화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게 국세 신고 안내, 뭐 국세청 홈페이지인가요? 국세청 홈페이지이고, 보시면 여러 가지 국세 신고에서 이런 뭐 신규 사업자 신고 통합 종합소득, 부가세, 사업장 현황 신고, 원천세 등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법인 신고 안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거 밑에는 법인, 위에는 개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정책해서 이런 부분들, 새로운 정책 부분들 또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국세 행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기본적인 그림이 나와 있어요. 매출자와 매입자 사이에 이렇게 정자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세금 계산서 관리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 이런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공동인증서를 쓰고 뭐 주로 공동인증서 얘기가 나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지금 보니까 이걸 다 그러니까 딥식을 써서 한번 방금 봤던 그걸 한번 자동화 시켜 나가보자 해서 같은 질문, 법원 행정 자동화와 같은 형식으로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딥식에서 물론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런 식으로 어, 전자세금 계산서 불일치 검토한다거나, 그리고 홈택스 관련 전자신고라든가 환급이나 뭐 민원 상담 등등이에요. 등등이고 해서 이런 걸 이런 신고를 자동화한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죠. 데이터 수집 전처리해서 트레이닝 이렇게 하고, 모델 학습 이렇게 하고, 시스템 통합해서 비용은 대략 한 요 정도 들지 않겠는가. 15개월이고, 그리고 60억 정도 비용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국세청 업무의 70% 이상을 자동화할 수가 있다. 연간 뭐 한 150억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일단 내용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여기 있는 거 전혀 동의하지는 않는데,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 나와 있어요. 이미 서울의 강남구 세무서인가요? 강남구에 세무서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세 4단계 시스템 있죠. 중국 세무당국입니다. 그리고 내셔널 텍스 스테이트 텍세이션 에이전시 STA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런 걸 했었고, 알리바바의 이티브레인 했고, 텍스트 자동 추출인데 이것도 또 좀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예전 자료예요. 예전 자료이고 2023년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건데, 이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2000년도 2020년 전후의 어떤 영수증 텍스트 자동 추출 등등이었는데, OCR 썼던 거, 그리고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싱 두 가지를 같이 써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3월 29일이잖아요. 이미 종이 영수증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동 추출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요건 이제 트레이닝 할 때만 쓴다 이 말인데, 트레이닝도 이렇게 할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이제 바이두나 한중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 엔터체인, 엔터그룹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와 한국의 K체인, 그리고 하이플레저이고 세무 리스크. 그래서 중국과 한국 간의 공동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국어 세법체법,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다 같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다국어 챗봇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뭐 나쁠 것 없죠. 해서 카이스트하고 칭화대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한국 국세청이나 중국 국가세무청국 STA 맞네. 스테이트 텍세이션 에이전시 이거 기술 이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 세법 50만 페이지를 주문한다는데, 우리나라 세법이 50만 페이지가 되지 않아요. 5천 페이지도 채 되지가 않아요.
이건 어디서 나왔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조에서 6개월 시범 운영하고 실제제 이렇게 하고 서울 강남구 세무서 적용. 강남구에 세무서가 있나요? 응? 서울 세무서는 들어봤는데 강남구 세무서라고 못 들어봤습니다. 있겠죠. 제가 서울 강남에 가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쨌거나 초기 투자가 이렇게 되고 한 50억 투자하면은 1년 반이네요. 1년 반 뒤에 한중 세무청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세무 AI 표준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 참고는 할 만한데 상당히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 왜냐니까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이라서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은 정말 노가다성 작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동차의 자율주행 예를 들자 그러면은 지금 자율주행하는 거는 기존 도로를 상징하고 플러스 기존 신호등 거기다 플러스 기존의 사람 운전자 플러스 기존 보행자 이 환경에서 여기서 자율주행을 하자 이 말이죠. 하는 기술이에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다 고려를 해야지 자율주행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이게 테슬라냐 화웨이냐 뭐 지금 양대 산맥이죠. 테슬라 둘 다 잘해요. 화웨이 방식은 좀 다르긴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았죠. 불과 3년 만에 거의 테슬라의 90% 정도까지 따른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법에서도 마찬가지. 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어떤 관행들, 거래 관행들을 다 유지하는 상태에서 세무서, 국세청의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니까 국가 자동화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자율주행인데 자동차 자율주행 똑같은 자율주행입니다. 주행 방식인데 이게 기존 방식이고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반자동 국가 방식은 기존 도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새로운 도로이고 신호등도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 운전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간단 명료하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방식에 한 비용도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은 그렇고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 정도면은 여기서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부연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제주도를 예를 들게요. 제주도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인데 여기다 1인당 하나씩이죠. 한 명이라고 그럴까? 한 명의 뭐라고 했나요? AI 에이전트를 할당하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이 한 명 그러니까 사실 모든 개인과 기업 기관의 활동을 그 에이전트가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그 중에서 돈이 오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오간 기록 경제 활동이죠. 경제 활동만 뽑아서 얘만 그러니까 텍스 에이전시 별도의 텍세이션 에이전트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에이전트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텍세이션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과세와 징세를 끝내는 과세 플러스 징수를 다 끝내버리는 거죠. 사람이 개입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사람이 다 여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국세청 같은 경우 요걸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요 그림에 나와 있죠. 요 그림 보시면은 요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뭘 입력하고 매입자도 사람이 뭘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도 사람이 뭐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과정에.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빼자는 겁니다.
자율주행과 마찬가지 도로에서 사람이 지금 다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기존의 자율주행 방식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자율주행은 도로에서 사람 운전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핸들 잡으면은 불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일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비용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1인당 한 명의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할당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오픈해시라고 얘기 있죠. 여기 오픈해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오픈해시를 통해서 1인당 하나, 이 1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죠? 자연인이나 법인은 공익법인일 수도 있고 일반 사익법인일 수도 있고 재단법인일 수도 있고 사단법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사람 하나당 하나의 AI 에이전트를 할당하고, 이 에이전트가 그 모든 기록을 그 활동을 모두 기록하고 그 활동 중에서 경제 활동만 따로 뽑아서 텍세이션 에이전트한테 보내주고, 그럼 텍세이션 에이전트는 거기에 알아서 과세하고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세무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활동 인구는 세무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세법을 문의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추천하는 딥시크에서 추천했던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나요? 세법 챗봇이라고 했었나요? 이런 거네. 웨이톡 세무챗봇, 웨이신으로 돼 있네. 그래서 다국어를 지원해서 24시간 세법 질의 응답을 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누구든지 중국의 세법이나 한국의 세법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가 뭘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세무신고를 하거나 뭐 매입자거나 매출자거나 각자 자기가 하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요거는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이긴 했습니다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딥시크가 제시하는 이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참고할 게 없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참고할 게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딥시크가 알려주느냐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딥시크를 훈련한 트레이닝 했던 것이 벌써 2년 전 2년 전 데이터 2년 전에 트레이닝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2년 전에서 또 2년 전의 데이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년 전에 데이터 가지고 2년 전, 1년 전에 기술을 적용한 거니까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에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달 전 얘기가 옛날 얘기인 시대예요. 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을 보는 어떤 예로서 제가 한번 이걸 들고 와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근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시려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올렸던 오픈애쉬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자동화 과정 예시 이 두 가지 영상을 좀 보시면은 그러면은 방금 제가 했던 거 자율주행 방식도 두 가지가 있다. 기존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팀 주피터가 얘기하는 팡 방식이 있다. 기존 방식 지금의 AI를 업무에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다 기존의 자율주행과 동일한 방식. 기존의 모든 제도, 기존의 모든 기관, 기존의 모든 관행, 관섭 이런 걸 다 둔 상태에서 AI를 이용한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새로 세팅을 하자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훨씬 더 싸게 친다는 거예요.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